들어오면 우리는 그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기관 쪽으로 그만큼 많은 혈액을 집중해서 보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뇌로 보내지던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졸음이라는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밥 먹고 졸리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증상은 아니죠. 예. 그래서 미국의 국립수면협회에서 이 식곤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이 원인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밥이나 면과 같은 과다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탄수화물들은 보통 당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또 낮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또 소개한 원인이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대략 한 70% 정도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 중에서 단 1.5%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일시적인 탈수 현상을 겪게 되고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도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습관 중에서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도 이 식곤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 리듬적으로는 보통 오후 2시에서 한 4시 정도가 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체온이 떨어져야지만 잠에 들 수 있듯이 이 오후 2시에서부터 4시까지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좀 더 졸리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하죠.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쌩쌩한 반면에 지금 시청자분처럼 밥을 먹고 나면 너무나 졸려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바로 소화기 기능 저하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온 첫 입구인 바로 식도부터요. 마지막 출구인 이제 대장 항문까지 이르는 길은 결국 근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트, 유산균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열심히 장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운동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소화, 흡수, 또 배변이 가능해지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운동을 위해서 더 많은 혈액량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기능 저하가 심하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진찰을 할 때 이제 복진이라고 하죠. 배를 진찰을 해보면 이 소화기관 쪽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 복부 대동맥의 박동이 이 피부 겉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위기혈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식곤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장 또 소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잠자는 습관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잠자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충분한 시간을 자더라도 그 잠자는 과정이 과연 건강한 지금 수면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코 고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코를 골다가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숨 넘어가듯이 갑자기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10시간을 자도 몸이 피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식곤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1차적으로 이 취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건데요. 이런 음료들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결국 신경은 더욱더 예민해져서 불면증이라든가 우울감까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국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소화기능 자체가 저하된 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체질 한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 건강하게 구강호흡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숨 치료라는 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걷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